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기미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4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미월에 경금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하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를 의미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냉랭 정도는 아니고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해서, 금이 가장 세력을 얻은 계절은 춘하추동 중에서 바로 가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지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는 백색이죠. 백색 주관하는 신월은 백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전왕격을 이루면 백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을 주관하는 신이 백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되죠. 그래서 백호격 또는 종혁격 하게 되면 이제 금으로 종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인의예 지신중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금이 주관하는 것은 의를 말하죠. 의. 대체적으로 이제 의를 이제 설명할 때는 예전에는 관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관우보다는 관우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의로운 우리나라의 장군이신 이순신, 금과 같은 그런 절개와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를 강조할 때는 인자함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의로움과 또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또 인자함까지 겸비했던 그런 명장이셨던 우리나라의 대표 장수가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오행으로 이제 금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한번 대별해 봤을 때, 경금은 어떤 금? 음금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양은 하나의 무극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태극에서 분화된 것이죠. 세포 분열을 할 때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것이니, 둘로 분화했을 때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하는 관계이면서 서로 상호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인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됩니다. 같은 쇠, 같은 숙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이냐? 양금으로서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으로서 그야말로 강철,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 말루피아나 야생마와 같다. 하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 자연산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금인 음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 강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가공해서 반지를 만들거나 보석을 만들거나 이런 거죠. 금광석을 갖다가 잘 재련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이아 반지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말로 치면 준마가 되겠죠. 옛날에 관우가 탔다라고 하면 적토마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잘 재련되고 잘 가꿔진 금이라고 하면, 경금은 그야말로 원석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냥 야생마는 야생마일 뿐이죠. 얘를 갖다가 잘 다스려서 준마로 만들어야지 그 야생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좌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신금 자체는 이제 이미 보석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뭘 잘 해줘야 되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먼지가 끼지 않도록 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 개념은 임수로서 보석을 갖다가 세진한다 또는 세척한다 또는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금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어야 된다. 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 경금은 단단하고 거치고 투박하기 때문에 화로서 강렬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부드럽고 광채나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임수로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경금, 신금이든 간에 경금이든 신금이 강할 때는 당연히 정화로서 단련을 하겠지만, 경금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토생금 해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급제로서 일간 금을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좋겠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일간이 약간 원래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경금과 또 내일 공부할 때 신금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 토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비견급제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겠고,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에 대해서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쇠와 한열은 그만큼 사주에서는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게 되면 미월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소서를 기점으로 해서 5월에서 미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대서 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대서부터는 이제 하반월로 보는데, 이제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까지는 사주를 볼 때 5월과 동로난다. 5월과 동로난다. 5월과 같이, 그러니까 화가 왕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토가 왕한 토왕졸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계절의 신점 보는 게 좀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면 그냥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뜨거운 사주가 조열하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진술충미 4개의 지지 토가 있는데, 미토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월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지만,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뜨거운 땅에다가 물이 들어가야지만 나무도 심고 사람도 살고 동식물도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4월, 5월, 미월에는 물이 없는 사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면서도 또 4, 5, 미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5미 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한 점만 더 있어준다라고 하면 4월, 5월처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월에 경금일간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지금 소서절 안에는 마치 5월에 태어난 경금과 같다라고 해서, 경금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경금이 녹아버린다, 소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수 녹일용,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어서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수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 선생님,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간목, 을목, 무토, 기토 같은
또는 임수개수도 마찬가지겠죠.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쓰겠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또는 경금, 신금 같은 경우가 4, 5, 미월에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월에 물론 조후도 하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세진, 세척이라고 하죠. 뜨겁게 달궈진 경금을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세척해준다 또는 세진, 티끌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로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고, 선생님 그럼 개수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죠. 임수로서는 경금을 세진,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화토가 같이 왕하죠. 그래서 경금 어차피 토가 월령이 있으니까 뭐 토, 생, 금에서 경금은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 자체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경금, 신금 또는 지지로 신유,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고요. 그 다음에 올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에 되는 관계,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월지 있는 토가 일간 경금을 생하죠. 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죠. 인성.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생아자,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오늘이 양대음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되니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뭐 미월에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모왕자상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미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되기 때문에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알고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토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가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정안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정인격에서 정관격으로 바뀌게 되고, 만약에 을목의 천간에 투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제격이 되죠. 정제격. 그래서 이제 격은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국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미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눴을 때 상반월인 경우에는 화가 왕한 것으로 보고요. 또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오미 화가 되거나 지지로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관이 왕한 것으로도 이렇게 논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미월은 일단은 또 토왕절이기 때문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할 수 있겠죠. 진술, 충미, 토들이 많게 되면은 아무리 미월이 경금이라 하더라도 모왕 자쇠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미중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격의 일간을 생해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진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지만, 천간의 기토 하나에다가 지지로 십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뭐 일단은 토생금에서 경금을 생해주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오금이 돼 금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고,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 경금을 단련하기가 어렵다. 왜냐? 화가
경금을 극해야지만 단련이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화생, 토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일단 간목으로서 목극토에서 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하게 없앤다라기보다는 너무 토가 많아서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정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 발전을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제극인이 필요한 거죠. 극인이 필요한데 이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토가 너무 많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습니다. 묘미 합도 되기 때문에 이 묘목 가지고 토를 제거시켜 주면 좋은데 간목이 아니고서는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묘목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는 개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미월에 이렇게 좀 건조한 거를 갖다 개수가 좀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는데 이 왕토가 상관인 개수를 갖다가 극해버렸죠. 토극수했죠. 토극수. 이거는 파료상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으로서 상관을 갖다가 극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뭐 꼭 식신을 극해야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식신인 원래는 임수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개수도 이 국수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성이 왕해져서 이 상관을 갖다 극해버렸으니 사주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 간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 상관이 지를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죠. 신은 빠져 있으니 자진 반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수식상이 왕해져서 물론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보다 경금 자체가 정화가 없기 때문에 단련을 갖지 못하면 경금의 용도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재성도 약해서 재성의 쓰임도 크게 좋지 못하다.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병화는 반드시 경금을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쓸데없이 사자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신신유대원은 금운이라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경신대원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고요. 신유대원 때는 또 묘이충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대원이죠.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임술대원 가게 되면 진술충하게 되면 다시 또 토가 많아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화운이 좋을까요? 화운으로 가게 되면 병화가 득세하게 되면 경금 자칫 잘못하면 병화에 의해서 극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 제가 볼 때 병자시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정축시가 되면 이 축은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미토도 있고요. 진토도 있지만 경금이 유일하게 통근할 수 있는 토는 이 축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좀 단점이 될 것이고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자 하나 토가 많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금의 입장에서는 토는 나를 생해 주는 것이지만은 정화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관이 무력해진다. 만약에 이것이 여명이었다라고 하면 인성, 나의 엄마 때문에 내 남편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죠.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시시건건 엄마가 저 남자는 안 된다, 저 남자는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엄마가 받아들여서 사위가 오면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닭이라도 한 마리 구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밥도 안 쳐주는 엄마도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럴까? 엄마가 너무 왕해서 일간 입장에서 관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멋진 놈 됐다 놔도 이렇게 되면 남자가 무력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여자 입장에서 엄마하고의 관계를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거 엄마 편 들면 남편은 더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무인시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인묘에 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토다 매금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정축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 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이거 방합 형성됐는데요. 방합, 어떤 방합? 인묘진 방합이 형성돼서 목이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방합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덜 하신 분이죠. 인묘진 방합은 미월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묘진 방합은 인월, 묘월, 그리고 진월에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기묘시 또한 또다시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아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주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정도가 됐고, 경진시 역시 토가 너무 많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보긴 했어요. 경금이 사회 통관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차라리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갑신시 정도 되면 경암신에 뿌리를 두죠. 간목이 묘미진에 다 통근할 수 있죠. 이 간목이 토를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극인이 돼서 용제파인이 되는 것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국에 정화가 없기 때문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를 얻게 되면 이때는 발복할 수 있는 밑거름은 되어 있지만 원국에 정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썩 마음에 드는 생시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 생시는 어떤 생시? 갑신시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불금,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